네,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힘겨운 싸움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참 힘드셨을 텐데 어, 좀만 견디시고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분은 거의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주식을 보유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 고통스러운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사실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제일 처음 본 뉴스가 미국 증시를 보려고 했지만 먼저 보여진 소식이 저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잖아요. 다들 뭐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이셨겠지만 정말 시기를 봤을 때 야, 진짜 다들 이참에 그냥 뭔가 다 그냥 우리를 뭘 해보려고 막 그러는 건지 오른쪽에서는 일본이 왼쪽에서는 중국이 군용기 저 위에 쪽에서는 러시아가 군용기 북한은 뭐 위에서 원래 그랬고 아주 사방으로 정말 좀 이러지도 못하고 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 WTO에서도 사실 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얘기를 해보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실망적이었죠. 왜냐하면 어, 어쨌든 국제기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중재를 좀 하면서 해결책 실마리를 좀 풀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으로 좀 그래도 기대를 해봤는데 거의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상황이니까 우리가 직접 거기서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국가들은 그냥 뭐 듣고 있고 그냥 관망하는 분위기였고 뭐 나서서 뭔가 중재를 크게 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은 뭐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서문을 양쪽에 한국과 일본에 서문을 보내서 좀 조속히 해결을 바란다. 이게 사실 둘만의 싸움 문제가 아니라 피해보는 국가와 피해보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 이 어떤 무역 트레이드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서문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베가 일단은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선거 끝나고 5박 6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얄미운데 정말 뭐 얄밉고 화가 나는데 뭐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일본 증시는 고점을 돌파해서 저기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연중 최저점을 오늘 찍은 날이지만 일본 증시는 저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21,800포인트까지 찍고 이런 상황이니까 야 진짜 속이 좀 상하죠. 속이 좀 상하고 거의 다 휴가 때문에 어떤 그 이제 화이트리스트 결정에 대한 게 시한이 조금 뭐 길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정해지지 화이트리스트로 그 시한 어제까지였죠. 어, 어제 이제 제출 시한 해가지고 3만 개 정도가 나왔다고 하죠. 언론에서. 어쨌든 그거를 최종적으로 뭐 공표를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딜레이 돼 버린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베 휴가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그게 당연히 그게 이제 철회가 되면 이제 악재가 완전히 소멸이 되는 거겠지만 철회가 되지 않고 공표가 된다고 했을 때도 악재 일부 소멸, 불확실성 소멸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매우 높아져요. 어,
악재를 확정시켜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악재가 어차피 많은 상황에서는 원래 확정적인 걸 좋아해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금융 자산, 주식시장 혹은 선물 옵션 시장 이런 위험 자산을 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뭔가를 딱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공표되고 21일 내에 이제 시행이 된다. 21일 정도죠. 21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얼추 거의 뭐 광복절 전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광복절 이후라든가 하여튼 고기 전후로 해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에 관한 거는 두 발 중에 한 발은 이제 기존에 5월 9일에 쐈던 거랑 같은 거라고 하고 단거리 하나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게 좀 막판에 나왔죠. 뭐 그런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도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고 어떤 협상을 위한 전략 같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한 거예요. 시장이 딱 그 이제 오늘 밑꼬리를 달기 시작한 그 이제 점심 때쯤 미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협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협상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미국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미사일에 대한 반응을 보이니까 시장은 안도감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밑거리를 달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잔뜩 모았던 빅텍은 오늘 그 시기 이후로 쭉 떨어져서 그쵸? 종가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빅텍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말고 그 재작년까지 해가지고는 미사일을 간간히 쐈기 때문에 외국계 계좌에서 이게 누구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외국계 계좌에서 틈틈이 바닥에서 모아요. 그런 다음에 미사일을 틈틈이 터트릴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은 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자주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우리나라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어떤 대북주들이 이슈가 되고 나서는 사실 이 빅텍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 다시 뭐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살금살금 모아가는 게 또 이제 틈틈이 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해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 지금 이제 얘를 단기성 뜨면 팔고 천천히 모으고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을 해봐야겠다 정도만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얘가 마이너스 마감, 장대 음봉 마감된 것은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종목 자체는 어쨌든 반시장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 대를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그건 다 아시는 거 내용일 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사일은 예전에도 그랬듯 미사일은 굉장히 단기성 재료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쏘면은 뭐 하루 이틀짜리 하락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강하게 올라와서 원위치 시키고 그 이상으로 가버리는 항상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북한 미사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이 다시 뭐 그때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평화의 끈이 뭐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어쨌든 완벽하게 2년 전으로 돌아갔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그러면은 뭐 대북주를 지금 사실 대북주의 수급이 지금 오늘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장대 음봉으로 다 터졌어야 됩니다.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활용만 그렇게 하고 미사일은 그래도 단기적인 악재 재료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물론 시장 충격을 오늘처럼 줄 수는 있는 요소는 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컸던 게 저거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 문제였고 영공 침범 문제였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한일 무역 분쟁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WTO에서 제소가 돼서 이제 논의가 됐지만 기대 이하의 어떤 결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풀어보려고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것까지도 다 반영이 돼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뭐 오늘같이 미사일 악재까지 가세하면서 연중 저점, 최저점을 경신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된 상황이었고, 특히 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보시면은 약간 이 648포인트 지키던 거를 오늘 깼잖아요. 647이었나요, 장중에? 요게 이제 내일 양봉 하나만 딱 들어오면은 이제 요게 연중 최저점이 이거는 작년이었어요. 요거 1월 4일. 잠깐만. 1월 4일. 그쵸? 1월 4일이다. 올해 초였지. 요게 작년이었지. 1월 4일 이걸 깼으니까 연중 최저점이 된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저점을 경신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돌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닮았어요. 1월 4일 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뭐 지금이 좀 더 약하긴 한데 좀 닮았습니다. 닮았고 수급적인 측면도 닮았습니다. 일단 저기 인버스를 주로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 하락하는데 힘을 조금 보탰던 또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좀 바닥 매수가 좀 시작됐고 그동안 관망을 좀 많이 했는데 시작됐고 외국인들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에 양매수 코스피와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모두 사면서 마감한. 그리고 특히 코스닥은 개인들이 정말 안 팔아줍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천만 개인 투자자들 진짜 코스닥 안 팔아요. 어? 진짜 완전히 떨어뜨리면 옛날에는 그냥 팔았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웬만하면 팔아요. 진짜 과거에는. 근데 2년 전 비트코인 이제 이슈가 됐을 때부터 코스닥 900 찍고 나서부터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뜨리면 안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도 개인 투자자지만 정말 극히 일부잖아요. 이제 나머지 500에서 1000만의 그 1000만 계좌, 1000만 개인 투자자들 전체를 지금 일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안 팔아요. 원래 예전에 같으면 그냥 쉽게 팔아주고 오늘같이 또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 시원시원하게 매도가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요새는 좀 거의 없어졌다. 올해 들어서 특히나 작년 10월 이후에 특히나 더 10월 달을 더 봐서 그런 건지 특히나 그런 게 없어져서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뭔가 모으기에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방에서 흔드는 모습들이 조금 진행되고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시황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죠. 거래 대금이 약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한번 읽어보시면 써 있는데 선물의 움직임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만큼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많이 흔들 수 있다는 얘기죠.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현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현물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량을 계속 확보를 싼 가격에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신 쪽은 안 들어왔지만 이 금융투자가 관망을 하다 드디어 인버스를 이제 손떼기 시작하면서 오늘 인버스는 아까 전에 장 마감 때는 어떻게 됐나? 이게 다는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는 아니지만 잠깐 한번 보자. 오늘도 인버스를 좀 샀네. 아직까지도 뭐 기관들 금융투자는 인버스를 좀 취급을 하고 있네요. 완벽하게 하방에서 해소가 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아까 장중에는 조금 뭐 파는 분위기였는데 종가까지는 금융투자 쪽에서 아직도 인버스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도 사고, 그러니까 밑에서도 사고 혹시 모를 이제 해지 전략을 위한 건지 뭐 공매도나 이런 인버스들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팔 때는 또 다 팔아주는 한 방에 뭐 팔 때는 이게 보시면 큼직큼직하게 다 팔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내일 요게 매도가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이거 내일 이거 합치면 12,000 이게 100만 원이니까 한 120억 정도를 내일 한 방에 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시고 그러면서 시장이 양봉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또 높은 거죠. 역으로. 어쨌든
금융 투자는 아직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됐지만 그래도 현물을 접근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도 양매수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너무 좀 힘드신 분들 조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뭐 이미 지나갈 대로 다 지나고 온 상황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엊그제나 사실 3음봉이긴 해도 음, 뭐 내용상 진짜 뭐 자고 일어나서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실상 현 정부에서 우리가 뭐 증시 부양책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증시를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 뭐 10년, 최소한 뭐 5년 이상 경험하신 분들은 이 증시 부양책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최근에 뭐 1, 2년 사이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증시 부양책이라는 용어가 정말 생소할 겁니다.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증시 부양책을 오히려 더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증시 부양책을 뭐 굳이 뭐 기다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진짜 주식을 오래 했으면 오래 뭐 1, 20년 하시는 분들일수록 야 증시 부양책 하나 없냐 이럴 때 증시 부양책 한번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뭐 과거에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나서서 증시의 활성화, 증시 부양책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달라요. 일단 친기업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어쨌든 기업 때리기로 시작을 했고 대기업 때리기로 시작을 했고 친기업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증시를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익히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죠.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출발선상에 보면 이미 대기업을 때리고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그 법인세 제도 등등 너무나 선진국들에 비해 좀뭐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증시 부양책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래서 그런 거는 잊으시고 일단 단 수급을 보면서 그리고 수급과 현재 정치 외교적인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나가면서 그냥 거기에서 풀어나가야지 다른 거를 뭐 바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열어주지도 않을 테고. 그거는 좀 진짜 주식하는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 이게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이제 주식으로 이제 떤 수익을 좀 꿈꾼다면 우리처럼 이제 매일마다 주식을 보고 이 수익을 꿈꾼다면 사실은 친기업 성향을 응원하는 게 맞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이거 뭐 색깔론을 따지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진짜 다 떠나서 친기업 정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보통 그것만 보통 봅니다. 왜? 그건 주식인이기 때문에 그게 내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반기업 성향을 지지를 하면서 나는 주식으로 돈 벌고 싶어. 이거는 좀 뭔가 앞뒤에 어긋난 논리잖아요. 적어도 적극적인 투자자들인 그 100만 명, 네, 보통 1000만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층은 100만 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속한다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치적이야 뭐 누가 하든 뭐 큰 차이는 없을 거 다들 뭐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기댈 것 없이 정말 외국인들 수급과 뭐 그런 논리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문제를 이 난관을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풀어질 문제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3년 만에 거꾸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결국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도 다 풀어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옛날에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정말 최순실 때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시기들이 간혹 이렇게 등장해요. 또 이번에는 좀 그게 좀 길어지고 좀 강력했던 거지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 이것보다 더할 때도
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하고 종목들 매도해서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풀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말자. 바닥에서 좀 과하게 떨어졌을 때 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풀어 나가는 사람들도요, 거기 있어야만 풀어지는 거지. 지금 도망가서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풀릴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과정이 있다면 이 속에 있어야지 나중에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하는 그런 행동으로는 풀어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조금 지금은 좀 인내가 좀 필요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증시가 지금 뭐 이렇게 거꾸로 지금 몇 개월째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다 같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는 뭐 대부분 뭐 99%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들 이제 한두 개씩 움직이는 것들 단기성 움직이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는 시장을 일단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기본 요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7월 25일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올해 최저점이 찍혔을 가능성이 조금 이제 높아졌다고 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옵션 선물 움직임 선물도 273이에요. 273에 대한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273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있다. 근데 장중에 200 이탈했단 말이에요. 272까지도 깼어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끝났죠. 그러니까 결론은 종가상 273을 지금 지키려는 그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라인이고 증시 PBR 당연히 지금 0.82까지 다시 또 떨어진 상황이고 그만큼 저평가 구간이고 아직도 고객 예탁금은 그대로입니다. 24조 원 정도. 그러니까 별반 더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하락 위치에 멈춰 있네. 이 정도 그냥 계속 있고 그 신용장부도 10조 원 그대로입니다. 9조 9천억은 다시 올라왔지만 10조 원까지 올라왔지만 계속 그 위치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별나게 더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증시만 좀 더 빠졌지만 그걸 외국인들이 잡고 있는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언젠간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막판에 코스닥에서 좀 빠졌어요. 이 코스피는 좀 막판에 분명히 만약에 무슨 옵션 만기일처럼 움직였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대형주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위아래로 막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요건 다 개인이 팔았거든요.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팔았는데 어떤 개인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는 반대 매매를 우려한 왜냐면은 이제 반대 매매라는 것이 이 길이나 그 다음 날에 다다음 날에 시초가의 하한가로 강제 주문이 걸리는 걸 반대 매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 매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신호를 줍니다. 뭐 신용을 썼다면 증권사에서 문자를 주고 연락을 전화를 주기도 하고 문자를 줍니다. 혹은 스탁론을 썼다면 이제 스탁론 회사에서 전화를 주거나 문자가 와요. 이러이러해서 담보 비율이 뭐 예를 들어 140% 이하로 떨어졌으니 자정까지 혹은 오늘 밤 11시까지 이만큼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길 혹은 다음날 이길 다음날 시초가 하한가로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금액 이렇게 안내가 나갑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내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50만 원어치를 변제를 해야 돼. 문자에서 그렇게 나왔어. 반대 매매. 지금 이 정도면 반대 매매 될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받았어. 야 이거 어떡하지? 나 낼 돈 없는데? 주식 팔아야 되나 보다. 혹은 전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 변제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만큼을 팔아주셔야 됩니다. 신용으로 사신 거 있죠? 이런 A, B 종목 신용으로 사셨죠? 신용으로 산 거 1000줄 있는데 요거 한 지금 종가에 500줄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제할 돈이 없으면. 그런 안내들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종가에 팔아야 되나요? 종가에 단체로 나오는 경우가 이런 시기에 많아요. 그게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에서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는 보통 오늘 이렇게 종목을 매도하지 못하고 변제도 못해서 나머지 반대 매매로 그냥 나 모르겠다 반대 매매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시초가에 하한가 주문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아침 8시 40분이 되면 딱 하한가로 찍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8시 40분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하한가를 찍고 예상 체결이 들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수십 종목이 돼요. 그게 다 강제 반대매매 주문이거든요.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 선물이 야간 선물이 올라도 시작하자마자 8시 40분에 하한가 주문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진산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진산업의 경우 오늘 4% 올라서 끝났어요. 하락장에서도. 그런데 신용 비율이 얘는 6%가 넘는 고신용 종목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위협, 과거 언제부터 이때부터 신용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때 좀 긴가요? 이건 길어. 이거 말고 예를 들어 이때 신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 위협적인 요소 지나고 뭐 기간이 끝났다거나 하여튼 반대 매매를 혹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많이 샀다면 반대 매매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좌가 얘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대 매매 위협을 가면서 얘도 오늘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보여줬거든요. 8시 40분 되자마자 주문이 하한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강제로 하한가 주문.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보시면 내일도 한번 8시 40분에 한번 보세요. 8시 39분부터 딱 집중해가지고 종목들을 관심 종목을 쫙 한번 보세요. 저는 관심 종목이 모니터 8개 다른 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4,500 종목을 동시에 보고 있어서 이게 시작하면 시퍼런 게 쫙 다 보여요. 이거 오늘 반대 매매들 들어가고 얘네들은 지금 신용 비율이 이렇게 됐네. 이런 것들을 아침에 체크를 하거든요. 다 하한가 갈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반대 매매가 그 물량들 처음에 찍힌 물량을 보시고 예를 들어 여기 예상이 있죠. 하한가 찍혔는데 예상이 만약에 5만 주야. 5만 주 정도 중에 일부가 대부분 반대 매매겠구나.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에 얘를 얼마나 잡아먹고 시작하는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늘의 흐름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오늘 반대 매매 딛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장을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특히 반대 매매에 대한 개념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반대 매매로 나가줘야만 그런 불량스러운 물량이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량스러운 물량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가주는 게 반복되다 보면 시장은 저점이 잡힙니다. 10월 달에 정말 다들 아시잖아요. 10월 달에 반대 매매가 극심화됐었을 때 저점 잡고 강하게 1월 내내 올라갔죠. 10월부터 밑바닥부터 3개월 동안 올라갔죠. 뭐 그런 흐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8, 9, 10, 11, 12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8월 달은 뭐 지지부진할 수 있어도 왜냐면은 아직도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그때까지도 공표되고 나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마 8월 중순 께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북한과의 문제도 지금 뭐 한미 군사 훈련,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북한이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거죠. 쌀도 안 받겠다. 5만 톤 쌀도 안 받겠다. 뭐 20만 톤 정도 주면 모를까. 5만 톤은 안 받고 미사일 쏴버렸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한미 연합 훈련이 8월 달에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 21일인가요? 그 끝날 때쯤 해가지고 또 이제 실무 협상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즉 그 모든 게 한 달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를 하시고 증권사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기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는 어쨌든 저점 구간을 국면을 지나갔고 하반기 특히 3분기, 4분기께에 어떤 활력을 찾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무슨 영업이익이 89% 급감을 했어요. 그렇죠? 89% 급감. 이거 다 반영이 된 거죠. 이미 반도체 경기 최악의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미리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이 돼서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2% 올라갔고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공시 89% 급감. 삼성전자도 굉장히 안 좋죠. 반토막 났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돼서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것들은 다 증시에 반영이 됐어요. 떨어졌네? 뭐가 안 좋았어? 지금까지 안 좋았던 거 나왔어. 다 반영됐겠네. 그럼 이제 안 좋은 곳에서 좋아질 상황들밖에 경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내용들 정치 외교적인 내용들은 시간 뭐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풀어가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경기에 관한 것은 당연히 경기 국면은 지금 완전히 저점 국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풀어질 거다. 특히 이거는 약간 수치적인 노름이었지만
오늘 아침에 미사일 속보를 약간 덮는 듯한 느낌처럼 나온 바로 그 이어서 나온 속보 뭐예요? 경제 성장 저거 뭐야? 이번에 경기 지난번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돌아섰고 그게 근데 민간 소비에서 어떤 결과를 이뤄낸 게 아니라 정부 소비였어요. 정부 소비가 7%인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정부에 의해 약간 경기를 활성화를 시켜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고 하반기 게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서서히 저점을 잡고 돌아올리겠죠. 요즘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인내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들이나 모든 펀드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펀드들, 뭐 증권사 운용 펀드들이나 뭐 각종 연기금 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이 생긴다면 최대한 단기성으로 운용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이제 8월 달에 더 좀 더 활성화를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인내를 하시고 오늘 정말 최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어제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뭐 테마 얘기할 것도 없네요. 테마 얘기할 것도 없고 네, 이렇게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